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적은 박지현이다. 자, 지금까지 제가 박지현에 대해서 관찰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쫙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이쪽 국민의힘 이른바 보수 시장에는 이준석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좌파 시장에는 박지현이가 있단 말이에요. 박지현. 네? 그런데 과연 이준석이도 청년 발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대표까지 됐고, 박지원이도 청년 발의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뭐 N번방 뭐 이래가지고 그걸로 떠가지고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됐는데, 자,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 우파일수록 이 민주당이나 좌파에 대해서 넌더리를 치면서 안 하려고 해요. 안 알려고.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컨대 이준석이가 보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박지현이가 좌파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준석이가 꼬장을 부릴 경우, 박지현이가 꼬장을 부릴 경우 누가 더 우파와 좌파에 파워를 미칠 것이냐. 네? 한번 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준석과 박지현이가 둘 다 꼬장을 부리고 있는데 누가 더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줄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박지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박지현이가 지금 좌파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들이 볼 때는 뭐 이준석이든 박지현이든 전부 다 뭐 애숭이 정말 피덩이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박지현이가 좌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구나. 그러니까 둘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이준석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은 보수 우파가 정말 싫어해서 이준석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좌파에서 박지현이가 어제 그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그 신청서 제출도 못하게 된 그게 뭐냐? 그건 뭐냐? 바로 이재명이가 박지현의 그 영향력, 그 파워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안면물소하는 거지. 박지현이가 들어왔을 때에 엄청난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당선된다. 이재명이가 내가 당대표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이고 박지원이가 어마어마하게 부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박지원의 목을 비틀어 버리자. 딱 이건 거예요. 나는 이 박지원이가 왜 이준석보다도 이른바 싸가지가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느냐. 왜 그러냐. 그 근거가 있어요. 이준석이가 떠들고 다니는 소리를 들어보면 보수 우파한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해. 한마디로 말하면 이준석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지원이는 한림대를 나왔어. 한림대.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준석이가 컨텐츠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기존의 소위 말하면 엘리트 의식을 갖고 보면 이준석이가 더 컨텐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박지원이가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시라고. 감정 빼고 엄청난 전략과 컨텐츠가 있고 이 소위 말하는 감성팔이를 하면서 솔깃하게 만드는 그 재주가 있어요. 그게 박지원이가 뛰어나. 그냥 이준석은 컨텐츠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싸가지 없이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그야말로 그냥 꼬박꼰대. 이걸로 빚어지는데 박지원이가 기자회견한다든가 박지원의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른바 좌파 개혁, 민주당 개혁,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을 명확하게 겨냥한 그 목표, 그 다음에 조국의 강을 건너자고 하는 거. 이러한 어떤 명분이 있고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종북 노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보수 우파 입장에서 민주당 그러면 떠올리는 그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있잖아요. 이재명, 조국이, 종북, 친북, 종중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보수 우파들이 정말 속이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 민주당의 노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박지원인가?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96년생이에요. 이제 26살이야. 야, 저런 애송이를 왜 데리고 왔을까에 대한 해답을 내가 최근에 발견되는 거야.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출마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박지원에 대한 인식이 정치부 기자 41년을 하고 있는 윤창중의 생각이 바뀐 거야. 이야, 박지원 저 싹수 있구나. 이준석은 이제 끝났고 그야말로 한번 탁 튀고 버려버리는 성냥개비에 불과한 거고 박지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이준석은 그냥 껄렁거리면서 그냥 떠들어대는 거야. 컨텐츠 없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이를 좌초시킬 수 있는 반 이재명의 기수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항마가 되겠다고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내가 볼 때 이건 먹히지가 않아. 어떤 이변도 어떤 기적도 내놓지 못하겠더라고. 딱 보니까 뭐 박용진이 뭐 강용훈이 뭐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신청서도 못 냈지만 나는 박지현이가 이른바 반 이재명 노선의 중심적인 그 앵커 역할을 나는 한다고 보는 거야. 네? 그냥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라 난 일회용 소모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난 단언합니다. 이 박지현이가 그러니까 누구도 바꾸지 못했던 그 민주당을 박지현이가 바꾸겠구나. 네. 그 이재명의 그 싸가지 없는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 그다음 문재인. 여기에 대해서 복창 정말 터져했던 그 보수 우파들의 저거 봐라. 민주당이 저렇게 바뀌네? 민주당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네. 그게 나는 박지현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봐봐요. 보수 우파들이 지금 민주당 얘기하면 잘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좀 빠지네. 그죠? 한법 100여 명 빠졌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윤창중이가 박지현에 주목하는구나. 난 주목하는 거야. 쭉 이렇게 보니까 비대위원장 돌아와가지고 두세 달 하는 걸 보니까 이른바 시대정신을 읽는 누구의 어떤 그 주문에 의해서 그럴 줄은 모르겠어. 누가 배우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게 연기라 하더라도 이른바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그 시대정신을 읽는 게 있어요. 그 감각, 탤런트, 그 다음에 치고 나오는 순발력.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26살. 저거 뭐 완전히 애송이네.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를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박지현이는 내가 보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정치인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이번에 보니까 이준석은 경쟁력이 없어. 이준석은. 난 저게 대단하게 이 소위 말하는 반격을 할 줄 알았거든. 그게 내가 속으로는 굉장히 겁을 먹었었는데 딱 보니까 이준석이 아무것도 아니야. 날탕이야. 정말 종편 나부랭이 약장수에 불과해. 그런데 박지현이는 경쟁력이 있는 거야. 딱 어제 그 신청서를 반납하면서 딱 그러잖아요. 파쇄기로 갈아버리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딱 던지고 나오잖아. 네, 여러분 박지현을 난 주목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맞아요. 예. 또 아닌 분도 계시네. 네네. 자, 6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소위 말하는 월북 조작 사건, 서해안에서 이 NLL 월북 조작 사건, 그 다음에 강제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다루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정리만. 네, 정리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서해안 월북 조작 희생 공무원, 그 이대준 씨의 형 이래준 씨. 제가 이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이 양반도 보면은 참 이 언론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야. 네.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어떻게 치고 나가면서 어떻게 목표를 향해 가지고 어떻게 이 좁혀가는 그 전략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권 변호사의 탈을 쓰고서 사실상 악마,
악마였던 그 문재인과 문재인 일당의 그 가면을 정작 벗긴 사람이 누구냐? 그 형의 형, 이래진 씨. 네? 문재인 정권이 인권 변호사의 탈을 쓰고서 사람이 먼저다. 이게 국가냐? 어?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찬탈하고 그 사기로 김정은 파리, 북한 파리, 평화 파리, 반일 파리,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거. 이것을 벗긴 게 국민의힘도 아니고 윤창정도 아니고 뭐 누구도 아니야. 이건 정말 이래진 씨라고 하는 민초가, 이건 정말 나는 시대의 영웅이라고 봐. 응? 그 국민을 현혹시켰던 문재인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인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자, 귀순어민 강제 북송이라는 게 딱 이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쫙 정리를 해드릴게. 귀순 어민, 북한 어민 2명이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서 목선을 탔어요. 100% 월남하기 위해서. 그 귀순 시도를 하고서 귀순을 시도하기 위해서, 귀순하기 위해서 목선을 타고 남쪽을 향하는 순간에, 남쪽으로 향해가지고 저 동해안에 있는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오기 전에 북한과 내통하고 있던 청와대에 북한에서 연락이 간 거야. 네? 북한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연락이 간 거야. 이미 그 귀순어부 2명이 NLL을 동해안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청와대에 연락이 간 거야. 국가안보실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지금 NLL을 넘으려 하고 있으니 넘어갈 경우 즉각 보내달라라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지령을 때린 거야. 이것을 대통령인 문재인한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보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합리적 의심인 거예요. 중앙일보 보도야. NLL을 넘기 전에 문재인한테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미 문재인이가 돌려보내라라고 송환 결정을 했다 이거야. 했다. 그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야. 이게 중앙일보 보도야. 이게 핵심이야 지금. 귀순 어부 2명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동해 그 북방 한계선을 넘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실 연락을 한 거야. 이건 흉악범이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국가안보실에서 문재인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대로 들어줘라 한 거야. 이게 바로 중앙일보의 역사적인 특종이야. 이건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야,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에 이게 뭐냐? 바로 국정원에서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던 직원이야. 직원이 이 얘기를 난 했다고 봐. 국정원은요, 대통령 통화까지도 다 도청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금 무슨 통화를 하는 거를 다 도청하는 데가 어디냐? 국정원이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뭐지. 이건 완전한 팩트니까. 결정 전에 송환 결정이 내려졌고, 이거 보세요. 어민들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우리 측에 내려오기 전부터 송환 결정이 내려졌고, 결정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루어진 정황이 일부 파악됐다. 그래서 문재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방방 뜨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이가 이 과정을 몰랐을 리가 없다. 문재인의 의중이 송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이 움직일 거다. 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의중이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안보실이든 국정원이든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이 정치 권력의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수사하는 척 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경찰 특공대 시켜가지고 북송하고 비밀리에 손 털어버린 거야. 비밀 북송으로.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난 거지. 들통이 나니까 적극적으로 떠들어댄 거야. 흉악범을 돌려보낸 거다. 그때 국가안보실장이 누구야? 그게 정의용 아니야. 정의용. 그때 국정원장이 누구야? 서훈이고. 응? 이쪽은 뭐야? 그때 국정원장이 박지원이고 국가안보실장이 서훈이지. 서훈, 정의용, 박지원 감옥 가는 건 이건 역사의 순리야. 통일부 직원이 적어도 2명은 따라간 거지. 1명은 사진을 찍고 1명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게 나왔잖아. 명백한 거야. 자, 왜 그랬느냐? 왜? 북한이 워낙 탈북자가 늘어나니까 북한 체제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하는 두 사람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북송을 받아내가지고 처형시킴으로써 탈북자 엑소더스 대탈출을 막으려는 너무 뻔한 북한의 정치 공작에 문재인으로서는 이를 받아가지고 김정은을 이른바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그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불러내려고 하는 그 제물로 바친 거지. 그 다음은 뭐냐? 문재인은 헌법을 위반한 여적죄로 처분해. 여적죄. 쫙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럼 뭐냐? 이건 헌법을 위반한 거야. 헌법을 위반한 여적죄인 거야. 지난주에 그 이규택 대표가 우리 윤칼세 TV에 나와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문재인이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2018년 4월 27일 정상회담을 하고서 그 도보다리에서 김정은한테 넘겨준 그 USB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때 말이죠. 우리 그 채팅에 그 USB를 볼턴에게 당시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했던 볼턴한테 그 USB를 전달했다고 그런 댓글이 막 나왔잖아요. 미국한테 줬다.
내 느낌에 야, 이 굉장한 분이다 말이지. 이건 분명히 이 문재인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이 지금 이 채팅창에 올리는 거다. 네? 그런 감을 갖고 내 의심을 갖고 계속 그 사람 그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이 지금 한겨레 신문 이 보도인데 KBS가 지금 뭐라고 보도했냐면 국정원에서 그 USB를 통해서 전달된 그 내용을 지금 국정원이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뭐 이런 등을 비롯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윤건영이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그 USB 내용을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달됐고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면 백악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라고 반박했다는 거예요. 응? 그게 지금 한겨레에 난 거예요. 네네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오버했네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